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떨어져서 고민하시는데 특별한 원인을 못 찾으신 분 계신가요? 건강검진도 받았고 뇌 MRI도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데 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질까? 이런 고민?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치료를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해답은 아주 간단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70세 박종철 어르신께서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없이 그저 매일 걷기만 했는데 기억력이 놀랍게 좋아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깜빡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70입니다. 이름은 박종철이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손주들이 방학 때마다 놀러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기억력이 떨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게 운동 부족 때문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68쯤부터 시작됩니다. 정년퇴직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 잘 생각 안 났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름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뭐였더라 하면서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떠올랐습니다. 영화를 봐도 줄거리가 기억 안 났어요. 2시간 동안 영화관에 앉아서 봤는데 다음날 아내가 어제 본 영화 어땠어? 하고 물으면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읽어야 했어요. 같은 페이지를 3번, 4번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약속도 자주 까먹었습니다. 달력에 적어놓고도 잊어버렸어요. 친구가 종철아, 오늘 3시에 보기로 했잖아 하고 전화하면 그제야 맞다 하고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주 헤맸어요. 안경 어디 뒀더라? 핸드폰 어디 있지? 리모컨 못 봤어? 하면서 매일 뭔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완전히 까먹어서 물이 다 증발하고 냄비가 탈 뻔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걱정했어요.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기억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혹시 치매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됐어요. 나 치매 오는 건가?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검색해 보니까 제 증상이랑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에 예약을 잡고 검사를 받았어요. 기억력 검사, 뇌 MRI, 혈액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정말 긴장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뇌 MRI는 정상이에요. 뇌 크기도 정상이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흔적도 없고 혈관도 깨끗해요. 기억력 검사 점수도 나쁘지 않아요. 치매는 아니세요.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정말요? 치매 아니에요? 네, 치매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력이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나이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평소에 운동은 하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별로 안 해요. 집에서 TV 보고 책 읽고 그렇게 지내요 하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계세요? 거의 하루 종일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신문 보고, TV 보고, 책 읽고, 점심 먹고 또 앉아 있고 그래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이 기억력 저하의 큰 원인이에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이요? 운동이 기억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전체 산소의 20%를 뇌가 사용해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뇌가 제대로 작동하죠.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돼요. 특히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억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운동을 하면 해마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걸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세포의 영양제예요.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요. 특히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기억력 향상에 정말 중요해요. 또 운동을 하면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해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거요. 이런 물질들이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요.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가요? 선생님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박 선생님은 하루 종일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요.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걷기가 제일 좋아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부상 위험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수록 좋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0분이요? 매일요? 네,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걷기를 한 사람들은 해마 크기가 2% 정도 커졌어요. 반대로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해마가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해마가 커진다고요? 네, 실제로 커져요. 나이가 들면 해마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드는데 걷기를 하면 이걸 막을 수 있고 오히려 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걷기를 시작하면 2주 정도만 지나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2주요? 그렇게 빨리요? 하고 놀라워했어요. 네, 생각보다 빨라요. 물론 완전히 좋아지는 데는 몇 달이 걸리지만 변화는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5분씩 2번으로 나눠도 돼요. 둘째, 빠르게 걸으세요.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것보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게 좋아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요. 셋째,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도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더 좋아져요. 넷째, 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허리를 펴고 시선은 앞을 보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걸으세요. 다섯째, 아침에 걷는 게 좋아요.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여섯째,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걸으세요. 공원이나 산책로가 좋아요. 자연을 보면서 걷는 게 도심을 걷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일곱째, 혼자 걷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좋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걸으면 뇌가 더 활성화돼요. 저는 그날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매일 걷기로 했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걷기가 기억력에 좋대. 아내가 정말? 그럼 나도 같이 걸을까?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같이 걷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운동화를 신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운동복이었어요. 아침 7시에 아내랑 함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산책로가 있었어요. 한 바퀴 도는데 15분 정도 걸리는 코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도 안 돼서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찼습니다. 여보, 나 좀 쉬었다 가야겠어 하고 벤치에 앉았어요. 5분 쉬고 다시 걸었는데 또 10분도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날은 총 20분 정도 걸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고 말했어요. 아내가 여보, 첫날이니까 힘든 거야. 조금씩 늘리면 돼. 오늘은 20분 걸었으니까 내일은 25분 걸어보자 하고 격려해줬어요. 둘째 날도 나갔어요. 이번에는 25분 목표로 걸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매일 나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날씨가 추운 날은 나가기 싫었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걷기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 격려해줬어요. 여보, 오늘도 나가자. 우리 같이 걷자 하면서 이끌어줬습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다리도 덜 아프고 숨도 덜 찼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걷고 나면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2주가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3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에 걷고 나서 신문을 읽으면 내용이 예전보다 잘 이해됐습니다. 기사를 읽고 나서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정리가 됐어요. TV 뉴스를 봐도 내용이 귀에 더 잘 들어왔어요. 앵커가 하는 말이 뇌에 제대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조금 나아졌어요. 같은 페이지를 여러 번 읽지 않아도 한 번에 이해되는 페이지가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기억력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사람 이름이 예전보다 잘 떠올랐어요. 저 사람 이름이 김철수였지 하고 바로 생각났습니다. 영화를 봐도 줄거리가 기억났어요. 2시간 영화를 보고 나서 아내한테 오늘 영화는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도 덜 까먹었어요. 달력을 보고 내일 치과 가는 날이구나 하고 기억했습니다. 집 안에서 물건 찾아다니는 일도 줄었어요. 안경을 어디 뒀는지,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대충 기억이 났습니다. 요리하면서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 되면 끄고 실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느꼈어요. 여보, 요즘 정말 달라졌어. 기억력도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스스로 느꼈어요. 걷기가 정말 효과가 있구나.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 2달째 되니까 걷기가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운동복을 입고 나갔어요. 걷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걷는 시간도 늘었어요. 30분에서 40분, 5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바퀴만 돌던 게 2바퀴, 3바퀴로 늘어났어요.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었는데 이제는 빠르게 걸었어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니까
운동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친구들도 생겼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친구가 됐어요.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TV에서 뭐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으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3달이 지나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정말 좋아졌어요. 기억력이 확실히 나아졌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걷기 하셨어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기억력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3개월 전보다 15점이나 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놀라워하시면서 대단하시네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점수가 오른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 꾸준히 하셨나봐요.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매일 걸은 보람이 있네. 6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좋아졌어요. 기억력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걷기가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운동복을 입고 아내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우나 매일 걷습니다. 걷기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만나서 산에도 가요. 가까운 산을 등산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운동이 기억력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뇌는 산소가 필요하고 운동을 해야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요. 둘째,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부상 위험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셋째,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넷째, 함께 걷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혼자 걷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다섯째, 변화는 빨리 온다는 거예요. 2주만 지나도 변화를 느낄 수 있고 3개월이면 확실히 좋아져요. 여섯째,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70이어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기억력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일곱째, 걷기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건강 전체에 좋다는 거예요.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기억력이 떨어지시나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요? 그럼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어요. 운동화만 있으면 돼요.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5분씩 2번으로 나눠도 돼요. 빠르게 걸으세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세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혈액순환이 더 좋아져요. 아침에 햇빛 받으면서 걸으세요.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걸으세요. 공원이나 산책로가 좋아요. 혼자 걷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걸으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요. 저는 70이지만 지금은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매일 걷기를 했더니 기억력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깜빡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 활발한 뇌, 좋은 기억력,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매일 걸으면서 기억력 좋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세 박종철 어르신께서 매일 걷기만 했는데 기억력이 놀랍게 좋아지신 이야기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걷기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해마를 활성화시키고 BDNF라는 뇌 영양제를 만들어냅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해마 크기가 실제로 커지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2주만 걸어도 변화를 느낄 수 있고 3개월이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으세요. 아침에 햇빛 받으면서 걸으면 더 좋습니다. 혼자 걷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걸으세요. 그러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깜빡임, 치매일까요? 라는 주제로 정상적인 깜빡임과 치매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